안녕하세요. 네, 합격의 법학원에서 행정쟁송법을 강의하고 있는 윤병기라고 합니다. 네, 한 두 가지 정도로 공부 방법론하고 또 동차반 참여 목적 뭐 요 정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동차반을 이제 그좀 양이 많은데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죠? 이 시간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합격의 기회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합격의 기회가 아니라 합격이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합격의 기회 확보죠. 단순히 이제 뭐 올림픽 참가하는 것처럼 2차 시험장만 들어가는 게 들어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걸 아시고 아마 나는 이제 합격의 기회를 분명히 확보할 것이고 여기서 약 3달 한 100일 정도 남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나는 합격권에 몸을 만들어 놨을 것이다. 즉 내가 올림픽을 참가한다면 나는 메달권에 몸을 만들어 놨을 것이다.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는 시작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물론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또 그래도 부수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이렇게 이 시간을 열심히 보내야지만 다음 기회, 남은 마지막은 알 수도 있지만 하여튼 내년의 기회를 더 충실하게 보낼 수 있고 시작부터 경쟁자보다 더 한 걸음 앞서 있는 그런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하실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그게 동차반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이제 희생을 각오한다는 마음으로 동차반에 임해 주신다면 그런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스스로도 무의식적으로 첫 번째 그 목적 뭐라고 했죠? 합격의 기회 이런 거는 사실상 좀 어렵겠지 하면서 스스로도 약간 회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무의식적으로라도요. 근데 절대 그런 회의를 갖고 동차반을 임한다면 효과는 많이 떨어져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시험은 뭐 지금 보면 그래도 1년 더 공부한 그 경쟁자들이 훨씬 유리하지.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합격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 경쟁력이 전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남은 100일 동안 충분히 준비를 한다면, 합격의 기회도 확보할 수 있고, 부수적 효과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스스로 회의를 품고, 그냥 부수적 효과만 누려야지. 뭐 이런다면은, 부수적 효과도 충분히 가져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마 다른 강사님도 다 그러시겠지만, 여러분이 투입할 수 있는 공부량을 생각할 거예요. 자기 과목마다. 네, 그러니까 가령 지금 저도 이제 행정법을 놓고 본다면 8회라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차반 시간이 끝나면 한 20일 정도 남으니까 아마 이 친구들이 한 4일 정도 투자해 주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서는 그럼 이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8회. 그리고 4일 정도.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강의가 있으면 돌아가서 4시간에서 5시간 공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쉽지 않아요. 순공 4시간, 5시간이에요. 5시간 공부하는 거, 돌아가셔가지고 5시간 공부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적어도 4시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걸 예상하고서는, 이 친구들 이제 이렇게 공부하겠지 하고, 그런 다음에 그 공부량에서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따져가지고, 합격에 필요한 양이 뭘까? 정말 가장 최소한의 양. 조금 더 좀 안정적인 양, 이런 거 생각해서, 이 정도면 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선을 설정해가지고, 강사님들이 다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 쟁점은 나올 수도 있는 거겠지만, 이것까지는 준비해서는 동차반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제거할 거고요. 이 쟁점은 다뤄야 하지만, 요 정도만 준비하게끔 하자.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양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좀 믿고 따라오시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차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또 이제 또 개인적인 아니라 행정법에 관한 공부 방법론을 얘기하자면 행정법은 좋은 점이 양이 행정쟁송법이요. 양이 적다는 겁니다. 그죠? 어렵다는 시험 중에서 이렇게 적은 양은 아마 없을 거예요. 과목 중에.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아는 노래 있잖아요. 대중가요. 그거 다 모으면 한 몇십 페이지 될 거예요. 그죠? 충분히 그렇게 될 겁니다. 거의 정 안 된다면은 그 심정을 가지고라도, 그러니까 극복해낼 수 있는 과목이에요. 의외로.
그럴 수도 있다는 과목이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쉽지 않느냐. 이게 뭔가 하면 법학은 좀 궁합을, 특히 주관식 법학으로 오면 좀 궁합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궁합이란 단어를 쓰면서 여러분과 이제 과연 소통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연 1차 공부하면서 법학을 공부해 보셨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전에는 법학 공부를 아마 해보신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당연히 수능 시험 기준으로 보더라도 법학 시험과 유사한 과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초등학교 때 왜 그런 거 있죠? 뭐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철수가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뭐 동생이 울고 있다. 형인 철수는 뭘 해야 되냐면서 밑줄 그어놓고 몇 개 쓰는 거 있었어요, 그죠? 뭐 모른 척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때 배운 어떤 도덕 과목이 아마 법학과 비슷할 수 있지만 이제 배워본 적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그 궁합이 맞는다는 게 뭔가면, 남들은 그냥 학원에서 제시하는 방법, 합격생이 이래야지 합격한다고 하는 그 제시하는 방법들을 힘들다고 하면서 그냥 그 차근차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뭐, 난 이게 너무 쉬워,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같은 어렵다고 하나 와중에도 학원의 커리큘럼이라든지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같은 책을 잡았는데 자꾸 저항에 걸려요. 나는 같은 페이지를 읽는데도 더 오래 걸리고, 뭔가,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인 게 1회독 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신 분들은, 물론 이제 1회독 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뭐, 좀 심하신 분들은 첫 페이지 펴가지고 한 30페이지 읽다가 포기해요. 막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나가서 뭐 담배 필 수도 있고, 며칠 또 공부를 놓거나 이래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내가 성실성에 문제가 있어. 진정성의 문제, 이러면 안 돼. 절실함을 가져야 돼. 이러면서 나의 문제는 절실함하고 또 시작해요. 1페이지부터. 그래서 이번에 한 100페이지까지 가. 100페이지 가도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이, 못해. 이게 뭐야? 이 책이 왜 이래? 이게 사람 읽으라고 하는 책이야, 이게? 아니, 분명 이건 이상하잖아. 이건 아무런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아, 나한테. 이거는. 여러분들 특히 이제 법학 과목이 아닌 전공을 하시니까 경제학 같은 책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뭐 맨큐의 경제학이나 이런 것들. 거기서 보면 정말, 저는 이제 그 책을, 법학을 쭉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참 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읽었는데, 법서만 읽다 그 책을 읽으니까 약간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뭔가 하면 그 저자가 그렇게 독자한테 말을 걸어와요. 경제학적 아이디어를 갖다가 어떻게든 이해시켜 주려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별의별 말을 계속 해와요. 제가 뭐 경제학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고, 이해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모습이 보여요. 정말 가슴이 찡하더라고. 그래, 사람은 이런 책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10년 동안 너무 이상한 책을 너무 많이 읽었던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법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나중에 뭐 법서가 어떤 건지에 대한 또 얘기를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많이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런 친구들이 힘든 이유가 뭔가 하면은, 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가령 이제 뭐, 전체 법을 본단 말이에요. 가령 어떤 제도 하나란 말이에요. 민법이면 민법, 또 민법에서는 뭐, 여러분 공부하신 거 뭐가 있을까? 채권자 대위권이면 대위권. 뭐, 불법행위 책임이면 불법행위 책임. 뭐 이런 거 있으면서, 이렇게 텍스트가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접근할 때, 노력을 안 해서 이렇게 궁합이 안 맞는 게,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 법을 접근할 때, 이 법을 이거로 접근하세요. 뭔가 하면, 그냥 학원 강의가 15회면은 15회 만에 노동법 1회독을 해놔. 쟤는 어떤 애는. 또 어떤 애는 못해.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법을 봤을 때, 접근을 할 때, 이 텍스트를 그냥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잘못되어 있어. 이 텍스트, 이런 기술이 나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행간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해요. 원래 책을 읽는 건 그런 거잖아요. 아까 맨큐의 경제학의 아이디어로 어떤 텍스트가 있으면 이 수요와 공급법 진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 말이 갖는 의미를 막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책에는. 근데 법학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이 별로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이거를 막 본인들이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법서를 볼 때는 저항이 일어나고 뒤로 낮아빠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이 법을 접근할 때는 이런 거 생각하세요. 등본 떼는 법. 동사무소 하면 등본 떼는 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가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법률 문제예요. 사소한 법률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단치 않게 보겠지만 이것도 등본 떼는 법도 법의 문제입니다. 법을 지켜야지만 떼어지는 거죠. 그냥 가서 배째라고 뒤로 눕는다고 등본 안 떼줍니다. 그 절차가 다 있어요. 그죠? 똑같은 거 이거예요. 냉장고 사용법. 냉장고 사거나 전자레인지 사면은 이렇게 요런 책자식 하나 받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사용법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사용법을 보면 냉장고 사용법 같은 걸 보면은 위는 물론 이제 너무 상식적인 거여서 보지도 않겠지만 위는 원리는 냉동고고 아래는 냉장고구나. 맨 밑에는 과일칸이구나. 이런 걸 알고 사용하는 거에 더 집중하죠. 그죠? 그러면 됐지. 야, 신기하다, 신기해. 이거 어디서 이게 찬바람이 나오는 거야? 아니, 전기가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왜 이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이 조금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냉장고 사용법 이런 거 하듯이 그렇게 접근할 필요 없어요. 등본 떼는 법도 등본 떼는 법 검색을 하거나 만약에 하면 동사무소에서 절차를 이렇게 그 내용을 쭉 해놨을 거예요. 이게 그냥 한 게 아니고 이것도 다 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알기 쉽게 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가령 뭐 여기서 이런 신청서를 하나 작성하라고 한다. 명칭은 무슨 명칭서에 뭐를 적고 뭐를 적으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집중하는 게 뭐예요? 이거 할 때는 다른 문서랑 다른 신청서랑 헷갈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여기에 이름 적으라고 이름 적어. 주민등록번호 적어. 목적 적어. 이것만 생각하지. 가만히 있어봐라. 등본은 뭐기 때문에 이런 걸 요구하지? 나한테? 등본이 뭐기에 이런 걸 갖다 신청을 해야 되며 주민등록번호를 왜 적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항이 걸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의외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텍스트를 읽으면서 텍스트는 계속 지금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질문이 냉장고 위크하는 용법은 뭐냐? 이것만 묻고 있어요. 냉장고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것만 물을 건데 왜 전기가 차가운 공기로 변환되는지 설명하라.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등본 떼는 것도. 그죠? 등본을 네가 법을 배웠으면 등본을 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측정하려고 지금 교수님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전 등본 떼는 법은 잘하는데 쟁송법을 몰라요. 그러지만 같은 거예요. 이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교수님은 지금 등본 떼는 법을 얘가 아는지 모르는지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여러분들이 법학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저는 이제 다른 분들도 공부법을 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뭐 여기뿐만 아니라 공부법을 많이 찾는 거고 찾는 거 좋습니다.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항상 공부법이 좋은 공부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하라는 대로 하지만 자기는 저항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지금도 보시면 전공이야 비전공이야. 비전공 오케이. 그리고 전업이야 뭐야. 오케이. 2년 딱 나와. 결과 딱 나와. 그리고 합격 못했어? 네 노력이 부족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그 과정을 들어가 보면 나는 그 제시하는 방법이 아까도 말했지만 더디거든요. 사실상 외부적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양의 문제처럼 그럼 내가 더디면 저 사람은 한 달 동안 이 일정을 끝냈으면 난 2달이면 되나? 2달도 안 돼요. 더 늦어지거든요.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 공부법이 자신한테 안 맞는 이유는 법학에 있어서 궁합이란 측면, 자기가 혹시 텍스트를 읽으면서 이거랑 비교해 보시고 내가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여기에 집중을 하지 않고 배후에 있는 얘기를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한번 자기 공부법을 한번 스스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문제가 뭔가 하면 뛰쳐나가거든요. 뛰쳐나가니까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스스로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이런데 문제점을 못 찾고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결과는 다 내가 받으니까 뭔가 문제점을 찾아야 되고 나를 자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뭐가 하면 너는 절실함이 없었어. 너는 진정성이 없어. 이런 말을 해요. 진정성, 절실함 아주 지긋지긋해요. 그죠? 지긋지긋합니다. 남한테도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내 내면에서도 나한테도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넌 인간 같지도 않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법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공부법을 접하게 되실 때도 법학에 한해서는 적어도 내가 혹시 법학 텍스트를
접근할 때 이러고 있지 않는지, 그냥 내가 다른 데서 등본 떼는 법, 냉장고 사용법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필요한 것도 있어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야 될 거리가 있다면 그건 강사님들이 얘기해 주거든요.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러니까 특히 동차반에서는 특히 이런 방법을 좀 지향을 해야지만 소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두서없는 제 얘기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예.